문예창작 21학번에 소설 전공으로 입학하게 된 배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 전공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할 때 작가라는 꿈을 가지고 입학했는데 아무래도 과 특성상 국어국문학과는 취업 위주에 맞춰진 학과여서 실습이 거의 없는 학과였고 저는 이론을 2년 공부하다가 이제 실습을 공부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문예창작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작가가 되고 싶어서도 들어왔지만 문학에 대한 갈증을 채우고 싶은 게 가장 컸는데요. 국어국문학과는 물론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취업을 위해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문학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예창작과는 거의 같은 꿈을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그렇고 정말 문학적 갈증을 잘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서울예대 복도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영상을 알고 있었는데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그 복도남 씨가 저희 이무진 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예대 하면 이무진 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정말 다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 고르자면 저는 소설 창작 수업을 꼽고 싶습니다. 입학하자마자 딱 하신 말씀이 우리는 글을 잘 쓰지 않고 우리는 미끄러지는 글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담감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고 다 같이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모임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과의 자랑은 아무래도 저희 교수님들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저희 학과 1학년 수업에 일단 이면 작가님이 계시고 강하길 작가님이랑 황영경 평론가님이랑 이나영 평론가님도 계시고 정말 유명하고 정말 멋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예대 소설이나 시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울예대 들어오시면 정말 기절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21학번 문예창작과 시전공으로 들어온 황지민입니다. 취미로 작사가와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적대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일단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기존에 학교를 다니시던 분들이 오다 보니까 경쟁률도 낮은 편이고 또 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국어 성적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외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교 4년제에서 2학년 이상 수료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꼽자면 소설 창작과 글쓰기 수업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각자가 쓴 글을 가지고 이제 학우분들께서 너무나 진정성 있게 이 글의 장점은 무엇이고 되게 고쳤으면 너무나 좋겠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짚어주셔서 정말 배울 게 많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다들 너무나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보통 성적을 맞춰서 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전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뭔가 애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전공에 다들 임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잘하는 일, 재능에 대해서 너무나 열정 있게 임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학년이라서 구체적인 뭔가 생각을 해둔 건 없지만 그래도 저는 시 전공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수업들을 듣다 보니까 소설이 너무나 매력적인 장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소설도 써보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서울예대에서 취창업 특강으로 출판 편집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직업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방학 때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문예창작 전공 21학번 시 쓰는 박준수라고 합니다. 네, 전 대학교 전공은 국어국문 창작학과였습니다. 주로 이제 문예창작 전공 수업을 위주로 들으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어국문 창작 그리고 문예창작 둘 다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제가 알고 있던 시인마다 대부분이 막 서울예대더라, 서울예대 출신이더라, 아니면 서울예대에서 강의를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 서울예대에는 정말 많은 글 쓰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저는 교수님들이 생각납니다. 어느 책을 펼치든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 학교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과 자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그거를 또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도 나눌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아서 저는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식창작과 글쓰기라는 이제 전공 수업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황인창 교수님이 잘생겼습니다. 일단 가장 잘생겼고 키 크시고 말씀 잘하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던 시인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시인님한테 배울 수 있다는 그 기회, 그리고 그분이 피드백을 해주는 제시, 그런 모든 요건들이 너무 좋았어요. 식창작 수업 미쳤다, 추천한다, 어차피 무조건 들어야 되지만 2번 들어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서울예대는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계신 수많은 시인님들, 작가님들이 직접 강단에 서셔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알려주고 그런 거를 본인의 이제 실습, 창작에 녹여낼 수 있다는 게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정말 흔히 말하는 노박구로 시만 써야겠다, 굶어 죽어도 시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글 쓰는 일이라면은 흔히 말하는 게임이나 영화 스토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일을 한다든가 웹소설에도 요즘 관심이 생겨가고 있고 글 쓰는 모든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 학교에 방학이 되면은 방학 동안 현장 실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현장 실습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해 볼 수 있겠구나, 문예창작학과와 연계되는 다양한 현장에서 실물을 띄워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방학에 그런 걸 띄면서 새로운 직업을 알아가고 그리고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 결국에 나는 시를 쓰게 되겠구나 라는 지점이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보는 여러분들이 시를 한번 읽었고 아, 시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다, 나도 시를 쓰고 싶다 하면은 서울예대에 와서 시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시의 매력에 빠져서 비록 다른 직업을 가지든 아니면은 완전 책을 안 읽더라도 시를 계속 생각하고 시를 쓰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